이게 이제 나중에 스토리 진척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가 김형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별명이 정우의 각시예요. 정우가 지금 나잖아요. 나의 각시로 이렇게 통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인데 또 이 나와 김형기의 관계가 굉장히 애틋하게 묘사가 됩니다. 요즘 같으면은 저희가 후반기에 읽을 거예요. 지금 좀 있다가 퀴어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성애 서사가 여여 동성애, 남남 동성애 이제 두 개 다 한 주류 이제 한 분파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브라더후드 이렇게 보기에는 또 너무나도 둘이 감정이 연애감처럼 이제 애틋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시골 이야기가 있고 이제 이 도시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대 그다음에 자본주의 초기 이럴 때는 이런 동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김승옥의 동선이고 이청준의 동선이거든요. 특히 이제 초기작에서는 두 분 다 이제 이런 식의 소설을 많이 썼는데 다들 이제 천재 엄청난 똘똘이었죠. 그래갖고 이제 다들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이라는 세계와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살아남는 이제 그런 세계를 그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는 1960년대에 시작됐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학사를 놓고 볼 때 근대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소설이다. 근데 소설은 근대 대도시 주인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장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장편 소설의 경우에 우리가 모델로 생각하는 게 발자크의 고려 영감 뭐 이런 건데 스탕달의 적과 흑 이런 건데 동선이 똑같거든요. 시골 청년이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얘네들은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지방대를 가고 싶어도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든 서울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서울로 갑니다. 파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적과 흑에서 그 질리앙 소렐도 처음에 완전 총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시내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파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남작집을 이제 가게 됩니다. 라몰 후작이네요. 라몰 후작 댁에 이제 머물게 되고 처음에 1번 고 움직임에서는 레날 부인하고 연애를 하게 되고요. 시장 부인하고 물론 불륜입니다. 그렇고 이제 가정교사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라몰 후작집에 그 들어갔다가 비서로 후작집 딸내미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식인데 그다음에 발자크의 고려 영감에서도 라스티니악이 법대생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딱 오자마자 깨달아요. 복케르간에서 이제 화숙을 하게 되는데 내가 시골에서 내가 공부를 되게 잘했지만 여기 오니까 이것만 갖고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도서관에서 계속 법전만 외워 갖고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까 그 무징기행에서 조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내 쪽에서 뭐가 없으면 저편에서라도 끌어줄 만한 게 있어야지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가지고 어쨌거나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정식 결혼이 힘들면은 부유한 여성의 정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후원을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려 영감에서는 고려 영감의 둘째 딸인가랑 라스티냐기 이렇게 사귀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고려 영감은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둘의 관계를 계속 주선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주인공이 고려 영감이기 때문에 라스티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라스티냥 얘기는 이제 잃어버린 한상이라고 또 다른 소설이 그 리시앙 드 르방 후레구나. 거기에 비슷한 계열의 또 인물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골 출신의 상경을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이제 세계와 열심히 맞붙어서 싸우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고요. 리시앙 드 르방 후레입니다. 이름이 소설 제목은 잃어버린 환상이고요. 여러분 혹시 방학 때나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시고 재미는 적과학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애 소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줄리앙 드 소렐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계속 불안한 거죠. 그 마틸다인가 그 딸내미하고의 사랑도 뭔가 그 충만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치면 이제 레날 부인하고의 사랑이 이제 더 충만했는데 마지막에는 여사 해가지고 레날 부인을 얘가 죽이게 되고 이제 그 줄리앙 소렐은 사형 선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연애 소설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소설이고 계급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유물론이죠. 그 푸주간집 아들은 결국 이제 푸주간집을 하다 죽는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걸 이제 극단까지 몰고 가는 거는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이제 이런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시골 출신의 지방 도시 출신의 똑똑한 청년 그들의 야망이 만들어내는 동선, 세계와의 투쟁의 동선, 그게 이제 장편 소설로 가야 되는데, 김승옥의 초기 소설도 그림은 되게 비슷해요. 그림은 되게 비슷한데, 이제 그, 유럽 문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또 이거를 써줄 수 있었던 유일한 작가가 김승옥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가적인 필치로 장편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었던 작가가 유일하게 이제 김승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이제 단편 작가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무진기행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속물성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 출세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욕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 남아있는 어떤 최후의 순수, 이런 것들 있죠. 그것과의 투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좀 더 그려줬어야 됐는데 그런 이제 짧은 스케치만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 한편으로 이제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정에서 이제 환상수첩은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를 준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우의 수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공개를 하면서 여기 그 임수영이 얘기하는 장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와 퍽이나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의 소설 형식으로 낸 수기다. 하지만 소설이라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데가 있고 그저 수기라고 해두자. 그는 문과대 학생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정우에 대해서 임수영이 조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설이라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데가 있고 그저 수기라 해두자. 이것은 이제 김승욱 스스로 자기 소설에 대해서 평하는 이제 그런 것일 거고, 이게 잘 못 쓸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취하는데 이 소설이 정말 그렇거든요. 20대 초반에 이제 쓴 것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을 여러 겹 씌워요. 내가 직접 소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1번 하자, 2번 하자, 3번 하자, 그렇게 하자, 4번 주인공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정우가 임수영이고 수영이 윤수고 윤수가 형기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기를 다 소개를 한 다음에 그 정우가 자살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우가 자살을 하는데 윤수는 린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많이 죽는데 사람 죽는 걸 아무것도 아니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네요. 참 20대 초반에 쓴 소설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임수영이 이런 말을 이제 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한다는 문제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더구나 그를 자살로 이끈 고뇌라는 게 그처럼 횡설수설하고 유치한 것이라면 아예 세상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리라. 그는 마지막에 가서 엉뚱하게도 죄와 벌에 관한 얘기를 잠깐 꺼내고 있지만 죄란 게 있다고 한들 또 어떠한가. 불가피하게 죄를 짓게 되면 짓는 것이다. 그러나 죄의 기준이라는 게 없어진 지금 죄의 기준을 비단 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을 일부러 높여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분명히 환상적인 기준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썼던 모양인데 참 바보 같은 놈이었다. 그가 고통하며 지낸 밤이 길었다면 내가 고통하고 지냈던 밤이 더욱 길었으리라. 산다는 것, 우선 살아내야 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미덕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야 출발하는 것이다. 죽음, 그 엄청난 허망 속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내던질 생각이 조금이라도 난단 말인가. 나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는 나도 죄의 기준이라는 것을 좀 올려볼 생각이지만 뭐 꼭 그럴 필요도 없으리라고 믿는다. 이 수기에 처음에 나오는 오영빈이란 친구를 찾아보고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태초의 인간임을 자부하면서 술이나 들고 싶다. 임수영 씀 이렇게 있는데, 산다는 것, 우선 살아내야 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미덕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다. 그가 고통한 밤, 고통함에 지샌 밤이 길었다면 나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제 이 청년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제 그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오영빈, 이 친구는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여기는 이제 서울 이야기인데요. 나가 정우고 이제 오영빈이 친구인데, 둘이가 말하자면은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쓰레기지? 너는 재활용이야. 나는 아예 안 돼. 매립해야 되는 쓰레기야. 이렇게 이제 쓰레기 장난, 놀이, 게임을 하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주는데, 이제 얘들이 또 되게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퇴폐적인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약간 연애 비슷한 걸 해요. 선혜랑. 연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명백히 연애인데 둘 다 이거를 단순한 연애로 인정해버리면은 둘이가 너무나도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코드를 이제 이렇게 부여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혜도 조금 문제적인 캐릭터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되게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때 선혜는 뭐랄까 요염하도록 순진한 창녀였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녀는 요염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았다. 가난한 시골 어느 가족의 맏딸로서 생활에 부대껴서 달아질 대로 달아진 그래서 거색이 짝이 없는 여대생일 뿐이었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 60년대의 명문대 여대생인 거잖아요. 네, 참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혜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걸씨가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밥을 이렇게 도시락을 이제 싸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었다고. 그러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이 이래요. 선혜에 대한 그러한 경원심이 비겁하게도 선혜를 육체적으로 정복하게 했던 것인지 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그녀가 꾸깃꾸깃해진 스커트를 가다듬고 있을 때 내가 순전히 성욕 때문이었어. 미안해. 하고 말하자 알아요. 하고 그녀는 별로 불쾌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나 천만에 순전히 성욕 때문만도 아니었다는 것을 영리한 그녀지만 모르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20대 초반에 누구나 다 겪을 수, 심지어 20대가 아니라 만약 40대 연애를 해도 누구나 이제 다 겪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연애 담인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건성이라고 이른바 트러블, 그 김정아 제가 동영상 링크 했잖아요. 이른바 그 트러블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 그 나는 선혜랑 연애를 하는데 오영빈은 유곽을 드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A는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창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둘이 바꾸자는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다 요즘 저기면은 난리 날 지금 애들인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내가 약간 이제 허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영빈이 결국 이제 그 수업 시간인가 이렇게 쪽지를 줍니다. 황홀하던 간밤이여 선에는 백기를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나의 눈에서는 불똥이 튀었다. 그래도 이제 또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겨우 이제야 하여튼 축하 뭐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문제의 창녀를 찾아가요. 약간 교환하는 식으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관계는 갖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혜가 다음날 또 자살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1장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정우가 1장에서 어릴 때를 회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에피소드가 되게 좋아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 때인데, 점심시간인가 이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린 정우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인데 토끼장 구경하고 있거든.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만 너는 무슨 사내 자식이 점심 먹고 이러고 있냐고. 가서 축구도 하고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꼬마 정우가 훌쩍훌쩍 거리면서 저 귀여운 토끼들은 부드러운 아카시아 잎이나 먹고 새빨간 눈알로 푸른 하늘이나 바라보고 때때로 사랑이나 하고 살면 그만인데 나는 주먹을 쥐고 싸움을 해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토끼 울에 나무 칸살에 이마를 대고 소리를 죽여 울어버렸다라고. 그러니까 토끼하고 축구 중에 뭐를 고를 것인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뗄 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우가 바깥에 있는 결국 그 수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깥에 있는 결국 김승욱인데 얘들은 이제 축구하는 쪽이 아니라 다 뭡니까 이 토끼를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건 너무 좋잖아요. 아카시아 잎이나 먹고 좀 빨간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가끔씩 사랑이나 나누고. 그래서 이제 김승욱 선생님은 결국 이제 이런 식의 삶으로 이제 이렇게 가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작이라서 이런 문구를 초기작이라서 또 이거를 보면은 본인의 그런 당신의 앞으로의 어떤 문학적 인생, 그 다음에 그냥 인간으로서 사인으로서의 그냥 생활인으로서의 인생도 그냥 이렇게 참 예언이 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영빈이가 그 신춘문예 냈다가 몇 번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까지 거 내가 한국문화 상대하게 됐냐 뭐 이런 거 상대 안 하면 어쩔 테야 고등고시 공부나 시작하실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무렵 그 대학생들의 고민, 그 다음에 그 시니컬함, 자꾸 시니컬하다는 말 제가 많이 쓰네요. 이제 객기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순천입니다. 이게 순천으로 내려갔는데 이 공간에서는